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 관계 또 남북 관계에도 큰 변수가 되는데요. 리포트를 보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문가와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에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서 피를 흘렸고 황급하게 자리를 피했는데, 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방금 보도에 나왔듯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총격이 발생했고 트럼프는 전 경호원과 함께 급히 그 연단 아래로 이제 앉았었고요. 예. 일정 시간 지난 후에 트럼프는 일어나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듯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고 예. 현장을 이탈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확인한 결과 이제 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다행히 확인이 됐고요. 본인도 SNS를 통해서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지금 보도에 나왔듯이 현장에서 총격범은 사살이 된 걸로 신원이 밝혀졌네요. 신원은 펜실베니아 출신 20세 청년으로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외부 세력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총격범이요, 유세장 밖에 사무용 건물 옥상에서 여러 발, 지금 7발이라고 보도한 언론도 있던데 굉장히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대 남성이고 토마스 매튜 크로스라는 이 남성입니다. 예. 아마 100m 정도 되는 이 건물 옥상에서 저격총으로 일단은 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군에서 쓰는 M16이라는 이제 그 총을 민간용으로 개조한 AR-15이라는 그런 총인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제 이 대회 전에 일부에 있는 청중들이 아마 비밀 경찰국이나 경찰한테 총을 든 남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걸 미리 아마 대처를 못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이 7, 8발 정도를 이제 직접적으로 사격 아마 굉장히 조준해서 저격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오른쪽 귀 쪽 부분만 이제 관통을 하고 아마 조금만 더 옆에 왔으면 굉장히 치명상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를 많이 좀 흘렸고 바로 이 저격범은 당시에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일단 해서 저격을 바로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예. 사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왜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격을 가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일단 FBI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일단 해외 테러 조직의 소행은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총격범이 20세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인 청년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 인원이 어떤 동기로 이런 총격 범행을 저질렀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어쨌든 미국 당국 지금 수사 당국의 대략 보도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해외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여기에 대해서 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역겨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고 직접 통화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테러 조직과 어떤 테러의 가능성, 외부의 개입성 가능성은 현재서는 적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최종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혹시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아마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돼 있고 예. 또 서로 간의 이 대립섬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아마 이제 극단적인 정치가 오늘의 저런 사태를 이룬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곧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고 민주당도 이제 8월 18일부터 전당대회가 열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전이 격화가 되는 상황에서 아마 일각에서는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관역의 중심에 넣자, 트럼프를 관역의 중심에 넣자,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붙인 게 아닌가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워낙 대선전 자체가 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총기가 워낙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워낙 두 사람이 치열하게 어떤 이 대립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강성 지지층 일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닷새 전에 트럼프를 관역의 중심에 넣자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바이든이 이번 일을 좀 조장했다 이런 주장을 일부 펼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뭐 이게 좀 이제 과도한 아마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선거 전에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고 책임론을 어디로 넘길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점이거든요. 특히 좀 전에 보셨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막 손을 들면서 파이팅이라고 이제 힘차게 외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어떤 요인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런 면에서 이제 5일 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발언들 등등이 좀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지만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저격범에 지금 사살됐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저격범의 주변에 대한 수사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이번 사건이 또 충격을 주는 게 이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암살이나 이 암살 시도가 종종 있어 왔었습니다. 자, 일단 뭐 1800년도에 링컨 대통령부터 뭐 최근에는 사실 케네디 대통령도 이 이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총기 이 소유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총격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1895년에 제16대 대통령 유명한 에이브럼 링컨 예.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한 극장에서 남부 출신 배우에 의해서 사망을 했지요. 그 이후에도 뭐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도 있고요. 1901년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베키니도 역시 이 총탄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들이 예. 있었고 가장 가까이에는 1963년 유명한 존 F 케네디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퍼레이드 하던 중에 이제 오즈월드에게 총격 사망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망한 사건들 외에도 암살 시도 사건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사건이 총기 소유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또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바이든 쪽으로 책임을 너무 여론을 몰고 가면 오히려 그게 역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만 우리가 이 사건이 미국 대통령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이제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이 총격을 받았을 때 그 수술 과정과 그 이후에 굉장히 어떤 당당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레이건 대통령 인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오늘 사건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총격을 맞고도 관중들을 향해서 뭐 파이팅이라고 했던 그런 제스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아마 이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립적인 구도가 뭐냐면 지금 이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억력이 많이 없다, 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반면 총격을 받으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꿋꿋하게 견뎌내는 트럼프 후보. 네. 뭐 이렇게 대립각이 세워진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동정론이 많이 갔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금 후보 교체론 이게 더 불을 붙이는 거 아닌가. 자, 그런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의 어떤 저런 유약하고 인지능이 없는 문제 이게 부각될 경우에 최근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많은 민주당의 후원자들이 지금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태가 결국은 트럼프에게 좀 더 동정론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바이든의 후보 교체론 이것도 좀 불을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미북 관계 또 이 남북 관계에도 변수가 될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자, 이 미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아마도 지금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트럼프가 다시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는 3차례나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자신도 김정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자기가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자기는 잘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다시 시작이 된다면 그런 협상
비슷한 국면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1차 이 하노이 노딜이 일어났던 것은 김정은이 말로는 비핵화했지만 행동으로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의 그런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원하는 그런 구도나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불편한 결과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우려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때 오히려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이틀 전에 귀국했죠. 최근 나토가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서 북한은 불법적인 문서다라고 규정하면서 오히려 나토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도 흔들리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정권과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 속에서 사실 이 돌파구를 잡은 게 푸틴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시달리는 푸틴이 김정은에게 SOS 도움을 청했고 본인은 푸틴에게 무기와 미사일을 팔면서 그걸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았는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거기에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는 불법 문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인정할 나라가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도 미국이 중동 정세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미북 관계 돌파구 뭐 힘들겠지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 예전에가 좀 달라진 게 이제 진영 간 대결로 이제 확실하게 굳어졌거든요. 특히 북중러와 그다음에 이제 이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 대결로 확실히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계에서 뭐 당분간은 어떤 이 상황이 풀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뭐 원하고 있다 등등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 그러면 1기와 2기는 좀 더 다를 겁니다. 아마 1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책이 좀 성숙되고 숙성된 상황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북한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면 다시 복원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최근에 방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세련되게 아마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저런 어떤 그 공세를 펼치긴 하지만 그러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에는 꽤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